노동법 실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들.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3월 3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 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대가적 교환 관계, 즉 채권적 쌍무 계약으로서 어렵다. 쉽게 풀이하면 고용되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임금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고용하는 사람은 임금이라는 채무를 가지는 대신 근로를 제공받을 채권을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채권 채무 관계를 두 당사자 모두 가지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평등한 인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의 성격을 띈다. 반면에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인적, 경제적 종속을 지니고 단순한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라는 신분을 취득하는 신분관계도 형성된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약관계약의 형식 또한 갖는다. 약관. 뭔지 아시죠? 대다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만든 계약. 우리가 카드를 만들거나 어디 가입할 때 쓰는 계약서들이 대부분 약관 계약서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속이거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나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데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 이외에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부당해고로 입은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대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내용, 즉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했더라면 근로자가 받게 될 이익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상태와의 차액을 말한다. 그 차액만큼이 손해니까 당연한 얘기다. 2.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쫑치는 게 무슨 권리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이 남아있다면 사용자가 그걸 미끼로 마지막까지 지저분하게 괴롭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내용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즉시 해제권은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는데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공하면 계약이 쫑나는 거지 시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니 주의해야겠다. 3. 귀향여비 지급.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앞서 봤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의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취업 사기를 쳤는데
당사자가 이 사기친 회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테니 원상 복귀시킨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비용까지 대주는 게 손해를 배상하는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귀향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는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귀향여비라고 한다. 여기서 귀향이라 함은 보통 취업 전에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까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귀향여비의 범위는 본인의 운임, 도중의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며 동거의 가족이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그 가족의 귀향여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가장 비싼 포장이사를 하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